여러분, 요즘 엄청난 핫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삼킬 수도 있다고요?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 XAI, 그리고 테슬라를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스페이스X는 XAI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합산 기업 가치가 지금 1.5, 2조 달러까지 막 치솟고 있는데요. 하나로 치면 2천조, 3천조 계산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병되면 주식은요? 그러면 지금 팔아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요? 저는 사실은 더 사고 싶습니다. 지금 제 계좌에 테슬라가 505주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도 안 팔았고, 지금의 합병설에도 전쟁이 나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나락을 가고 있을 때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이 드문 게 아닙니다. 사실 오래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6년 들어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스페이스X와의 합병 시나리오입니다. 머스크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 회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융합되는 추세다. 실제로 2월에 스페이스X는 XAI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산 기업 가치는 지금 1.5에서 2조 달러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음 차례는 테슬라인가? 만약 이 합병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스페이스X의 로켓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고 XAI의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자율주행이 그 AI를 두뇌를 움직이는 세상, 로켓 플러스 AI 플러스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하나의 기업 아래 완전히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합병이 테슬라 주주한테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실 저는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득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양쪽 다 한번 따져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긍정적이니까 먼저 희망 회로를 돌려서 득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합병되는 순간 테슬라 주주는 자동으로 1.5에서 2조 달러짜리 스페이스X 지분을 손에 쥐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자산이 내 계좌로 일단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시너지까지 붙으면 스페이스X 로켓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고 XAI가 그 데이터 센터에 돌아가고 테슬라 로봇과 자율주행이 그 AI 두뇌를 움직이는 세상.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그림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5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실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의 희석 문제입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테슬라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려면 테슬라가 신주를 35% 이상 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희석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제 장벽입니다.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와 220억 달러 규모의 기밀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또 중국에 기가 팩토리가 있어요. 미 정부랑 이 구조가 쉽게 허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복잡해지죠. 또 세 번째, 소송 리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양쪽 대주주라는 점에서 자가 거래가 생기지 않은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과거에 솔라시티 인수 때도 수년간 주주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결론은 완전 합병보다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일부 취득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합병이 되면 뭐 대박입니다. 안 돼도 테슬라 자체 비전이 충분히 저한테는 유효합니다. 합병 기대만 하나만 보고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 본질을 믿고 있다면 합병 시나리오는 보너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팔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팔려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댓글이 넘쳐납니다. 테슬라 손절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나온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끝물 아닌가요? 저는 이미 다 팔았습니다. 분할 매수하다가 결국 물렸어요. 테슬라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댓글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공감해 보셨죠?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스트레스 받고 무섭습니다. 매일 빨간 숫자 보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팔면 더 이상 안 잃을 건데,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거 더 사야 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팔고 싶은 건 테슬라가 싫어진 건가요? 아니면 빨간 숫자가 무서운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의 본질이 바꾼 게 아니라 숫자가 무섭다면 그건 기업을 판 게 아니라 공포를 산 겁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잘 팔리면 오르고 못 팔리면 내리는 회사. 맞아요. 지금 주가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봅니다. 테슬라가 지금 조용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네, 지겹죠. 지겹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 가냐? 늘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실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 특정 도시에만 운행하는 동안 테슬라는 수백만 대 차량이 매일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소유한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사업이죠. 파워윌, 메가팩. 테슬라는 에너지 부분 매출이 최근 사이에 몇 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동안에도 에너지 사업은 오히려 가속화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안정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테슬라 에너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을 모르는데 조용히 황금 강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티머스 로봇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한 대 생산 원가를 2만 달러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련 노동자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24시간 동안 일하는 로봇이 공장을 채우는 세상. 그 로봇을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테슬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의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홀딩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락장에서 버티는 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비전은 머리로 이해하지만 공포는 자꾸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몰빵할 돈도 없고 한 번에 몰빵도 하지 않습니다. 매달이나 일정 금액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기계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지금처럼 외부 변수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이럴 때마다 꼭 현금이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직도 수량을 저는 많이 모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빠지면 속은 상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심리 장치가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5주를 들고 있는 것도 처음부터 505주를 산 게 아닙니다. 주가가 300달러일 때도 샀고 200달러에서도 샀고 심지어 500불일 때도 샀습니다. 150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근데 매달 정해놓은 금액이나 분할 매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 공포를 좀 눌려줍니다.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이 없으면 그 공포가 어떤 나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전략이 공포를 눌려주는 건데요. 시간은 그 전략에 보상을 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최고의 투자 도구다. 말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10년 뒤에 테슬라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한 5년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시를 달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을 많이 채우고 테슬라 에너지가 전력망을 운영하고 스페이스 X와 통합된 AI가 그 모든 세상의 두뇌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 세상에서 지금 제가 가진 505주는 얼마짜리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제가
분할 매수를 더 했다라고 하면 1000주가 있으면 이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가가 30% 빠졌다는 사실이 그 그림 앞에서는 좀 작아 보입니다. 투자는 현재 주가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지금 가격에 사는 겁니다. 하락장은 그 미래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외부 변수는 더더욱 이런 전쟁 이슈는 더더욱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공포가 우리가 할인 쿠폰을 쥐어주는 순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기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과 전략, 그리고 큰 비전입니다. 테슬라 505주, 저는 앞으로도 팔 계획은 더 없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못 산 게 너무 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더 살 겁니다.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 테슬라를 몇 주 들고 계신가요? 저는 505주입니다. 여러분의 숫자가 궁금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댓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자남매였습니다.